안녕하십니까, 타시임입니다. B760 어로스 엘리트는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MATX 말고 풀사이즈로 한번 다뤘었죠. 근데 얘는 같은 B760이지만 엘리트 X예요. 앞전에 소개드린 제품도 좋았었는데 얘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같은 B760이지만 달라진 게 많아요. B860이란 이름을 달고 나서도 납득이 갈 정도입니다. 일단 박스 색깔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새도 하얀새가 됐어. 못된 새네. 얘는 벌써 얘가 눈이 사나워. 표독스럽게 생겼어, 얘는. 시방새들이 내가 다 뺏어가. 야, 아주 네가 먼저 박스가 하얘지고 새 대가리만 하얘졌느냐? 보드도 화이트가 됐습니다. 안테나가 들었는데 좀 고급져요. 보통 저가형 보드에는 젓가락 안테나가 많이 들어왔는데 얘는 나름 좀 신경을 썼네요. 밑부분은 자석으로 돼 있고요. 구성품이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이 덜거덕덜거덕한 거 여기서 나는 거야? 그 화이트 빌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막상 보드는 흰색이 별로 없어요. 기판까지 흰색 보드는 별로 없죠. 귀합니다. 이런 걸쇠까지 흰색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데는 검은색이긴 한데 어차피 얘네들은 꽂으면 안 보이고요. 이거 하나가 좀 아쉽네. 아, 얘네들이 또 달라졌네요. 기존에는 이 방열판을 제거하려면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야 됐었죠. 이제 이런 걸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제끼고 빼면 됩니다. SSD 끼울 때도 드라이버 필요 없고요. 기가바이트는 이걸 이지레치라고 부릅니다. 이쪽도 쉽게 빠지고요. M2 소켓은 두 개가 있네요. 얘네들이 이렇게 돌렸다가 원위치 시킬 때는 자동입니다. 얘도 그렇고요. 이게 잘 만들었네. Q플래시하고 리셋 스위치 같은 유용한 버튼들도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일단 전원부가 2페이지가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12 플러스 1 플러스 1페이지였는데 지금은 14 플러스 1 플러스 1페이지예요. 페이지당 60A 하니까 토탈 840입니다. CPU 보조 전원은 8 플러스 4핀 똑같고요. 전원부도 좋아졌지만 가장 큰 변화는 기판이 8레이어예요. 그래서 램오버 성능도 확 올라갔습니다. 스펙상 8266까지 됩니다. 기존에는 7600이었죠. 그 다음에 PCI도 5.0으로 바뀌었어요. 이 큼지막한 손잡이는 써보면 진짜 편합니다. 그 다음에 꽂을 수 있는 메모리 총량도 192기가로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128기가였어요. 그 다음에 RGB 헤더도 개선이 좀 됐어요. RGB가 12V 4핀짜리가 있고 5V 3핀짜리가 있죠. 근데 그 4핀짜리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걔네들이 각각 2개씩이었거든요. 얘는 3핀짜리가 3개예요. 4핀이 하나로 줄었고, IO 실드도 흰색입니다. 후면은 USB 2.0 4개. 여기 안테나 단자죠. 얘는 뭐 이런데 아무데나 붙이면 돼요. 이런데도 붙나? 네, 이렇게 붙이든가. 디스플레이 출력은 DP 포트 하나, HDMI 하나, USB 3.2 젠1 3개. 이거 두 개가 3.2 젠2인데 얘는 타입C고 얘는 2배속으로 동작합니다. 유선랜은 인텔 2.5기가짜리고요. 오디오 포트는 광출력 하나, 아날로그 포트는 2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얀색 보드를 보면 화이트 시스템을 꾸미고 싶단 말이죠. 병이야, 병. 그래서 쿨러는 얘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가 산 거예요. 다크 플래시의 네뷸라 DN360.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제품이에요. 이 쿨러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 싸다. 성능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좋다고 합니다. 아, 얘는 써머리 이렇게 붙어있네요. DP7. DP가 벌써 시즌 7까지 나왔나? 전도율은 14W/mK입니다. 얘는 흰색 맞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CPU는 14700K입니다. 며칠 전에 얼티메이크에 놀러 갔다가 이 케이스를 봤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든가 빌려라도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기억해 두겠어. 그래서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빌려주지도 않아가지고 빈정상해가지고 다른 데 거 사려고 했는데 얘만큼 이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상이야.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케이스의 특징은 그 전원 케이블을 뒷면에서 꽂는 보드들 있죠. 걔네들을 조립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정상적인 보드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이 뒤에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뒷면에서 케이블 꽂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드를 쓸 수도 있고 어로스 엘리트 X 같은 정상적인 보드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워 케이블을, 그러니까 줄을 보드 종류에 따라서 줄을 이쪽에서 낄 수도 있고 뒤에서 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줄량빵이죠. 뽀뽀의 줄량빵.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질렀습니다. 빈정상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조립을 할까봐. 네.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죠. 그건 뭐 제 마음입니다.
이게 3개짜리거든요. 케이스를 사면 이 펜 3개가 딸려옵니다. 저는 여기하고 후면에 달겠습니다. 네, 서머런 DP 시즌 7. 얘도 호스 길이가 45cm짜리거든요. 호스가 좀 길다 보니까 고급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트리플 악셀. 호스를 이쪽으로 하면 좀 난데 랭가라 낄 때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한 거예요. 펜 3개를 묶어가지고 케이블 하나로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가격대에 펜이 데이지 체인 방식이에요. 원래 이런 펜들이 되게 비싸던데 8만원대 짭수에 이런 펜이 들어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케이블들이 복잡한데 다행이에요. 야, 이 선 정리 이거 다 어떻게 하냐? 또 대책이 없네. 연결해야 될 선도 많고 이걸 언제 다 하고 있어. 했다고 치는 거지. 이게 전부 다 ARGB 3핀이에요. 4핀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원래 다 뒤로 뺐어야 되는데 뒤로 뺐다고 치고 얘네들은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야. 예. 기가바이트에서 빌려준 램이에요. 티포스 델타 7200짜리 16기가 두 짝입니다. 이 램이 원래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거든요. 근데 검은색이야 보니까. 이거 왜 또 흰색을 안 빌려주시고. 그렇죠. 검은색이에요. 얘를 방열판을 뜯은 게 이거예요. 얘는 원래 흰색 방열판이었던 걸 뜯은 겁니다. 똑같은 티포스 델타 7200짜리예요. 저 시스템에 검은 램을 끼우면 잘 안 어울리니까 얘를 갖다가 흰색 방열판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얘를 씌워주겠습니다. 기가바이트는 스마트 펜 6라는 기술이 있어서 펌프든 펜이든 아무데나 꽂으면 돼요. 모니터도 흰색입니다. 요런 데는 보지 마시고 이렇게 위에서 찍으니까 좀 덜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릴까? 이 선정리라는 게 정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선정리의 본질은 선이 안 보이면 되는 거죠. 그 에펠탑이 사라지게 하는 마술이 에펠탑을 철거하는 게 아니죠. 안 보이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사람들은 이렇게 선정리를 합니다. 그쵸? 이게 선정리예요. 이러면 이제 선정리가 쉽게 끝나는 거죠. 이게 실제로 테스트하는 환경이에요. 테스트 결과 이 정도까지 됩니다. 14900K로 돌린 거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놀라운 결과예요. 제가 자랑 삼아서 이스샷을 친한 동생들한테 몇 장 뿌렸거든요. 근데 안 믿어. 아니 왜 안 믿지? 제가 원래 인증샷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이죠. 아니 사람들이 속고만 살았나. 그래서 짧게 인증샷 한번 들어갑니다. 1시간 3분 넘었으니까 거의 끝날 때 됐어요. 딱 끝나네. 여기를 봐도 되고 여기를 봐도 8266이죠. CPU지. 메모리 8246. 이게 BCLK가 99.75라서 그래요. BCLK가 100이면 딱 8266입니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믿어라. 램은 팅그룹 7200짜리 끼우고 했어요. 근데 믿기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B760이란 것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램 슬롯이 4개짜리 보드거든요. 램 슬롯이 4개인 보드 중에서 아마 Z보드 중에서도 이게 되는 보드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예 없지 않나? 된다면 Z790 다크 히어로 정도나 될라나 모르겠네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놀라워요. CPU나 램이 수율이 아주 좋은 놈이 아니냐. 솔직히 저도 수율 잘 몰라요. 제가 14900K를 동시에 2개를 샀는데 마침 그 14세대가 출시되는 그 중요한 시국에 제가 국내에 없었습니다. 이 시국에 바티칸 시국을 왔어요.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출시되기 전에 미리 선주문을 해놓고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팽팽 돌고 있다가 이거 테스트한다고 처음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수율을 몰라.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돌았다고 하면 걔가 수율이 좋은 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둘 다 돼요. 2개가 다 좋은 게 걸렸으면 진짜 땡큐고. 근데 그럴 리는 없겠죠. 내 보기에. 램도 가려 뽑은 애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보드의 능력이 특별하다고 봅니다. 램은 방열판에 쿨링팬 조합을 했는데 최고 온도가 25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일단 날씨가 춥다 보니까 온도는 착합니다. 조금 덜 추운 날 돌리면 28도, 29도 정도까지 나와요. 그 정도까지는 잘 돕니다. 근데 한 31도, 32도 정도까지 올라가면 힘들어요. 근데 TRAFI를 풀어주면 한참 높은 온도에서도 잘 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돌린 거예요. 약 21cm 정도 거리예요. 야, 이거 바람이 너무 약하긴 한데
이거는 돌리다가 중간에 껐어요. 온도가 뭐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목적이 온도가 몇 도가 돼야 이게 안 도는지 그걸 보는 거니까 5회전까지만 돌리다가 끄고 팬 간격을 더 벌렸습니다. 눈대중으로 한 40에서 50cm 정도 됩니다. 43.5도, 43.3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래도 잘 돌아요. 그래서 팬을 아예 엎어놨습니다. 승질나네. 그랬더니 48.5도, 48.3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도 돌아요.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 뚜껑까지 닫아봤죠. 근데 뚜껑을 닫으려면 얘를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 빼면 다시 끼우기가 힘들어요. 이 상태로 안 닫히나?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테이프로 붙여. 닫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뚜껑을 닫는다고 온도가 더 올라가진 않더라고. 오히려 1번 슬롯은 온도가 더 떨어졌어요. 배기로 해놓긴 했는데 뭐 반사풍이라고 해야 될까? 손을 갖다 대보면 분명히 반대로 튀어나오는 바람이 있어요. 뚜껑을 닫으면 오히려 그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뚜껑도 닫고 팬도 없고 뭐 더 이상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별짓을 다 한다 또. 아씨. 램 쪽에다가 지금 바로 쏘고 있는 거예요. 거리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 정도 거리. (3회전째) 돌고 있습니다. 온도는 한 55도? 온도는 한 55도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램 방열판이 엄청 뜨거워요. 만지기 힘들 정도야. 방열판 만져보다가 상단편에 손이 이렇게 됐어요. 현재 실내 온도입니다. 온도 센서 위치가 여기에요. 이 정도 거리입니다. 다 돌았네요. 온도는 57도 정도까지 나옵니다. 어우씨, 엄청 뜨거워요. 그런데도 57도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네. 생각보다 온도가 그렇게 높게 찍히진 않는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손으로 만져보면 엄청 뜨겁거든요. 이쪽 제일 끝이 평균 온도인데 평균 온도 보시면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거의 1시간 14분을 틀어놓은 거죠. 그래도 돕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확실히 무팬으로도 돈다는 얘기예요. 무팬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성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한편으로는 괜찮겠죠. 근데 이게 8266컬러까지 올라갔을 때는 드라이 조이면 안 돌아요. 뚜껑 닫고 무팬으로는 됩니다. 이게 8266컬러의 TREFI 262-143으로 돌린 겁니다. 지금 보신 걸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든 거예요. 위에부터 성능이 좋은 순서대로입니다. 제일 밑에 거는 논오버예요. 논오버가 왜 숫자가 더 크냐? 단위가 달라요. 앞에 써있는 숫자가 랭클럭이고 뒤에 써있는 숫자가 TREFI입니다. 빨간색이 8266클럭이고 보라색이 8000클럭이에요. 여기 5라고 써놓은 건 오토로 해놨을 때 값이에요. 똑같이 오토로 해도 클럭에 따라서 들어가는 값이 다릅니다. 제가 이게 성능이 좋은 순서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얘가 아니에요. 클럭이 266클럭 차이가 나는데도 얘가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오버클럭 난이도도 이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8266은 워낙 힘들어서 8200이라고 쳤을 때 8200의 TREFI를 오토로 한 것보다 얘가 더 힘들어요. 이 밑에 논오버는 참고용이니까 빼고 이 네 가지 중에서 비교적 쉬운 거는 제일 아래 거밖에 없습니다. 얘는 난이도가 많이 낮고요. 위에 세 개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 TREFI를 최저가까지 넣기 힘든 이유가 우선 첫 번째 관문이 온도예요. 랭쿨링이 지금 날씨에는 공랭으로도 되는데 날이 따뜻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힘들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전압도 좀 예민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TREFI를 오토로 했을 때는 VDD2 전압을 뭐 1.4에서 1.45 정도 그 사이에 어떤 값을 넣어도 다 잘 돌았다면 TREFI를 최대까지 올리면은 뭐 그 폭이 1.43에서 1.45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TREFI를 최대까지 넣는 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저 씹새들 저거 씨. 이 겨울에 저 얼어 죽지도 않나 저거? 아니 눈 오는 날까지 지랄이. 그래서 얘보다도 얘가 오히려 힘들다고 말씀드린 건데 근데 퀘스트가 힘든 만큼 보상은 확실합니다. 얘보다 얘가 성능이 더 좋아요. 이 중에 얘가 두 번째입니다. 제가 모든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다 돌려본 건 아니지만 돌려본 건 다 이래요. TM5 10회전 완주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나머지 조건이 같다면 성능에 비례하거든요. 성능이 좋을수록 돌리는 시간이 짧게 걸려요. 그래서 이 완주 시간도 이런 순서예요. 얘가 두 번째입니다. 패스마크에 있는 메모리 마크도 돌려봤어요. 이게 8266의 262-143입니다.
그래서 얘도 순서가 이래요. 한 가지 항목도 예외 없이 이 순서입니다. 레이턴시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돌려봤을 땐 어떠냐? 원래 이 그래픽 카드로 조립을 했는데 얘를 가지고 국민 옵션 주고 100으로 돌리니까 차이가 너무 없어요. 차이가 전혀 없진 않는데 뭐 거의 오차 수준.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4090으로 바꿔달았습니다. 100은 이 상태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배가 한 가지만 돌려봤는데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프레임이 잘 나와요. 제가 이전에도 이 TREFI에 변화를 줬을 때 성능 차이를 비교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오토를 주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256K인데 128K나 64K를 줘본 적은 있죠. 그렇게라도 넣으면 이렇게 클럭이 낮은데도 역전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토로 놨을 때랑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억지로 무리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또 그냥 오토로 놔뒀을 때 장점이 많거든요. 일단 난이도 자체가 많이 쉬워지고 레몬도에 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주면 레몬도가 30도만 넘어가도 불안해집니다. 얘네들은 무펜으로도 됩니다. 무펜이 가진 장점이 또 워낙 크죠. 일단 미관상으로도 좋고 소음도 줄어들죠. 얘네들은 몇 도까지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여러가지 조건으로 돌려봤습니다. 심지어 얘는 드라이까지 쪼여봤어요. 얘는 그래도 돕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그래픽카드 펄펄 끓어도 얘는 된다는 얘기야. 얘는 안 돼요. 얘는 케이스 뚜껑 닫고 무펜으로까지는 돼요. 근데 드라이는 안 돼, 얜. 그러니까 그 무펜이 가진 장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 정도 차이는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4090의 울트라 옵션으로 돌렸을 때예요. 원래 조립은 3050으로 했었거든요. 3050을 울트라 옵션을 주면 뭐 80몇 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을 국민 옵션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차이가 개뿔도 없어요. 심지어 오버 안 하고 돌려도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으로 돌린다면 오버는 하시는 게 좋고요.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한 뭐 7200이라도 넣는 게 좋아요. 3050으로 돌린 건 표 만들기도 정말 짜증이 났는데 그래도 만들어 봤죠. 안테코 울트라 포스트 프로세싱 중간, 나머지는 매우 낮음. 다이렉트X는 향상이에요. 뭐 이 정도 차이라면 뭐 굳이 오버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3050급이나 그 이하의 글카를 가지고 국민 옵션 넣고 배그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오버클럭 할 필요 없습니다. 배그만 할 경우엔. 자,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론은 얘보다 얘가 성능이 좋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넣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 경우에는 131071이나 6553으로 타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능만 생각할 땐 그렇고요. 이렇게 쓰시는 것도 장점이 많아요. 무펜 자체가 로망이죠. 정답은 없고 본인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과를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잘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모든 테스트를 다 해보진 못했고 배그하고 아이다 벤치만 돌려봤어요. 26143이 힘들 경우에 이 정도로 타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다 벤치 결과는 읽기 쓰기 카피는 얘보다 낫고 레이턴시는 얘보다 살짝 늘어집니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좋다는 거는 거꾸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무펜으로 돌아갈지까지 아직 시간이 없어서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아까 퀘스트가 힘들면 보상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보상이 크면 퀘스트가 힘듭니다. 그래도 이 위에 거보다는 쉬울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 한 가지라도 되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큰 차이는 없어요. (8266) 클럭 세팅입니다. 근데 BCLK가 100이 아니고 99.75기 때문에 실제로는 8246 정도가 들어가요. 빨리 사유. 이 보드 빨리 사려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나? 제가 총 3개의 CPU를 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14700K 하나랑 14900K 2개. 14900K 2개는 둘 다 잘 돼요. 근데 14700K로는 시도 자체를 안 해봤는데 아마 해봤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얘는 그렇게 쉬운 클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4700K로는 8000 클럭까지만 해보고 반납했어요. 8200까지는 됐을 것 같긴 한데 뭐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클럭만 다르고 나머지 타이밍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8266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클럭만 낮추시면 됩니다. 타이밍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전압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건 시스템마다 다 달라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거랑 똑같이 하시고 메모리 부트 모드를 디세이블 패스트 부트로 해야 됩니다. 램오버를 하시려면 기가보드에서는 이 항목을 바꾸는 게 필수예요. 제 밑에 있는 메모리 트레이닝 세팅에서는 저는 이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만 바꿨어요. 얘를 이네이블로 바꿔줍니다.
밖으로 나가서 한 칸 위에 메모리 채널 타이밍으로 들어갑니다. 스탠다드 타이밍은 이렇게 설정했고요. 어드밴스드 타이밍입니다. 미셀레이니어스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나머지 부분. 지금 이 타이밍들이 전부 무난한 값들입니다. 8000, 8200, 8266 전부 다 이 타이밍으로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무난한 값들인데 TRE FI는 무난한 값이 아니에요. 262143이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최대로 주면 레몬드에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8266은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8000에서도 쟤를 최대를 주면 힘들어요. 레몬도가 30도 초반만 돼도 안 돕니다. 근데 얘를 오토로 풀면 잘 돌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성공하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기까지 넣는데 안 되면 낮춰야 돼요. 131071이나 65535 그것도 안 되면 오토. 그러니까 최소값이 오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보다도 아래로 낮추면 또 더 안 좋아요. 자, 밖으로 나갑니다. 전압은 이렇게 줬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14900이에요. 14900K는 둘 다 8266이 잘 돼요. 근데 얘는 옵셋을 조금 더 빼줬습니다. 아까 거는 0.165였죠. 0.01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차이가 좀 나요. 그리고 이 두 개의 14900K는 수율은 거의 똑같아요.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의외로 또 온도 차이는 나요. 그래서 0.01을 더 빼준 거예요. 이 정도가 거의 한계치입니다. 어쨌든 이 전압은 램오버랑은 거의 상관없고요. 그 밑에 있는 SA 전압은 램오버랑 상관이 많죠. 이 CPU는 1.17 줬어요. CPU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반납한 14700K는 1.15 정도가 최대였어요. 너무 높게 주면 애가 바보가 됩니다. 이제부터 밥으로 삽시다. CPU VDDQ하고 VDD2는 이렇게 줬어요. 이거는 CPU마다 다릅니다. DDR5 볼티지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VDD하고 VDDQ는 각각 1.57, 1.45 줬습니다. 이러면 바이오스 세팅은 끝난 거예요. 램 타이밍은 아까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램 클럭하고 전압들만 본인한테 맞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A다이만 가지고 계시면 8000 클럭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론 CPU가 i5급까지 내려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7800 정도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보드로는 7800까지는 아주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클럭도 도전해볼 만해요. 마이너스 0.175V 주고 시내벤치 30분 돌린 거예요. 최고 온도는 90도 정도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덜 추운 날 돌리면 95도 정도까지 나와요. 14900K를 쓸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최대 소모 전력은 298W 정도예요. 랭쿨링 해주는 팬의 바람이 전원부까지 가서 그런지 모스펫 온도도 착해요. 최고 47도까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칸에 트위커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줄이 기가바이트 퍼프 드라이브인데 이거 고를 수 있는 메뉴가 4가지예요. 이렇게 4가지인데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기본값은 스펙 이넨스예요. 얘하고 맥스터브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전력 제한 메뉴로 쉽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각자 환경에 맞게 고르시면 되는데 정답은 없어요. 사실 14900K나 14700K를 쓸 경우에는 3년 순행을 쓰더라도 이걸로 안 돼요. 100도 바로 찍습니다. 30분 테스트 걸어놓은 건데 40초도 안 지났어요. 14900K는 얘보다도 높겠죠. 맥스톱으로 맞추면 PL원 전력 제한이 4095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전력 제한이 완전히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700K로도 364W까지 찍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 번째를 고르면 첫 번째보다 온도가 많이 낮긴 한데 PL원 리미트가 253W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성능에선 약간 손해를 보죠. 이거는 스펙 이넨스로 돌린 겁니다. 이걸로 돌리면 100도까지는 안 찍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코어 열 조절에 얘라고 돼 있네. 이 섹션에선 얘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PL원 전력 제한이 맥스터브에서는 4095였는데 여기서는 253W죠. 그래서 어쨌든 온도는 낮아지지만 대신에 배수가 떨어집니다. 현재는 지금 다 돌았기 때문에 55, 56 뭐 이렇게 돼 있지만 한참 부하가 걸렸을 때는 올코어 53배수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30분 돌렸을 경우에 점수가 좀 떨어집니다. PL원 전력 제한 4095까지 열려있죠. 그러면 로드가 걸려도 55배수보다 아래로 안 떨어져요. 여기가 지금 최소값인데 전부 55배수죠. 그러면 점수가 이 정도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상태로 쓰면 못 쓰는 건 아닌데 손해를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마이크로코드 104번 언더볼팅이에요. 이 상태로는 부하가 큰 작업을 감당을 못해요. 뭔가 추가로 손을 봐야 됩니다. 뚜껑을 따든 창문을 열든. 그러면 뚜껑을 안 따면 최고 성능으로 못 쓰냐? 언더볼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바로 아랫줄에 MCU를 고를 수 있는 메뉴인데 얘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코드 방식의 언더볼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메뉴예요. 기존 B760에서는 No UVP란 메뉴가 있었죠. 거기서 좀 더 발전한 방식이 아닐까 싶네요.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입니다. 기본값은 오토예요. 근데 오토 상태에서는 전압을 옵셋으로 마이너스를 줘도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옵셋으로 전압을 낮추고 싶으면 그 아래에 있는 104번을 고르면 됩니다. 이 104번이 말이죠. 이게 104번 버스죠. 요거 타면 용산에 우리 집에서 용산을 가려면 이 104번. 그래서 저 회원역에서 505번으로 갈아타. 그 얘기는 뭐냐? 104번이 그렇게 용산하고 관련이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4번을 골라줍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면 전압이 있어요. 볼티지 모드나 어댑티드 V코어로 바꿉니다.
옵셋을 주려면 이 아랫줄은 노말로 바꿔야 돼요. 기본값은 오토고 그 한 칸 밑에가 노말이에요. 요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V코어하고 링 전압 두 가지를 만질 건데 둘 다 노말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옵셋 전압을 저는 각각 마이너스 0.165씩 줬어요. 이거는 CPU 수율하고 쿨링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율이 좋으면 더 많이 빼줄 수도 있고요. 쿨링 환경이 아주 좋다. 그러면 이거보다 덜 빼줘도 됩니다. 얘를 빼주는 목적은 온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많이 빼줄수록 온도는 낮아져요. 대신 많이 빼줄수록 시스템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CPU 수율이 좋을수록 많이 빼줄 수 있는 거예요. 0.1에서 0.2 사이 정도에서 본인한테 맞는 전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17은 안 해봤고 0.18은 안 돕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가 한계라고 보여지네요. 뭐 수율 좋은 애들은 0.18까지도 빼줄 수 있겠죠. 0.2가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애들이 내 손에 걸리려면 조상님 산소를 좋은데 최소값이 57배수 밑으로 안 떨어졌죠. 얘는 마이너스 0.17로 준 거예요. 14900K 두 개 중에 얘가 온도가 좀 안 좋아. 솔더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따야 되겠다.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B760M, 어로스 엘리트 X, AX 보드를 살펴봤습니다. 실수로 잘못 나온 보드가 아니냐. 뭔가 좀 이상해, 보드가. 그러니까 원래 기가바이트도 한 7800 정도 들어가는 보드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야 그 위급 보드도 팔아먹지. 근데 만들다 보니까 잘못 나온 거예요, 보드가. 게다가 또 이쁘단 말이죠, 보드가. 유일한 단점은 가격 정도밖에 없어요. 이 보드는 제가 봤을 때 실수로 잘못 나온 보드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실수로 잘못 나오는 보드들이 있어요. 정말 특별하고 특수한 보드가 아닐 수 없네요. 이게 토시살, 이게 뒷고기, 이게 멱살, 이게 꼬들 삼겹입니다. 삼겹살부터 먹습니다. 뒷고기랑 경계를 딱. 이게 뒷고기입니다. 이게 다 왠지 알아? 우리 메이커에 물이 없는 거. 올라보라는 이런 거안 생겨져. 이런 거 왜? 엄청 꼬들꼬들합니다. 근데 맛있네. 이빨 안 좋은 사람 못 먹겠는데 빨간 김치가 아니고 백김치인데 맛있어요. 새콤하면서 고소해. 여기는 4월에 받았는데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존나 성숙했어. 토시살하고 멱살이에요. 난 졸라 궁금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가 안 좋아. 맛있는 데 들어간 거 이게 멱살이에요. 얘는 좀 덜 익었을 때 먹어야 됩니다. 야, 얘가 제일 맛있다. 얘네들이 진짜예요. 얘는 거의 한우급인데. 아, 매워. 이 집이 네이버 평점 4.9인데 4.9가 맞네. 맛이 쓰러집니다. 초벌구이된 막창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떡입니다. 와, 이게 막창인데 얘가 또 별미예요. 입에 넣자마자 없어져. 얘는 뭘 찍어 먹을 필요가 없네요. 그냥 먹으면 입에서 녹아.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다. 아 근데 우리끼리만 친해져서 맨날 나오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이 케이스의 장점은 우선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다시 풀렀는데 4개는 성공적으로 빼냈어요. 근데 1개가 죽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이 케이스를 나눔하려고 했는데 걔를 못 뽑아내면 못해요. 일단 이것도 샀는데 얘는 안 돼. 이름이 뭐 네지사우루스인가 네지공룡인가 그래요. 얘로도 안 풀린다. 그러면 나눔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보드는 영원히 이 케이스에 써야 돼. 아, 그럼 진짜 끔찍하다. 그래서 이걸로 풀리면 케이스를 나눔할 거고, 안 풀리면 아까 헤어드라이어 올려놨던 이 박스, 요걸 나눔하겠습니다. 이게 뭔지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무려 재작년 불표에 산 겁니다. 이게 받은 상태 그대로예요. 2년 동안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나겠냐고. 일단 마우스라는 거랑 유액에서 샀다는 건 기억이 납니다. 안 되네요. 그러니까 바짝 잡을 수만 있으면 얘로 풀릴 것 같은데 이 아래가 보드다 보니까 상처가 날까봐 바짝 잡질 못하겠어요. 저 벤치 테이블로 옮겨야 좀 재밌는 걸 많이 해볼 수가 있는데 환장하네. 여기를 어떻게 톱으로 잘라봐? 이 롱노즐을 이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려나? 그래서 이걸 나눔하겠습니다. 아, 이게 뭔지 나도 궁금해. 아, X15. 오늘의 암고는 X15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X15라는 글자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탄이 빨리 나와. 응? 빨리 나와. 탄이 거기서. 어딜 봐. 아니 거기 또 왜 들어갔어? 일로 빨리 나와 빨리. 응? 탄이 빨리 나와. 힘들어. 빨리 나와. 하품을 해? 빨리 나와. 그래,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알았어. 안 혼낼게. 안 혼낼게. 빨리 나와. 응? 안 나오면 혼나 진짜. 탄이 빨리 나와. 어? 혼날 거야 진짜? 어? 넌 이제 혼났어.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나와 타니. 빨리 나와. 아우 빨리 나와 좀. 네가 이걸로도 안 나오나 보자. 고양이 못했어 아주. 응? 그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응? 혼나 오빠한테. 빨리 나가. 무슨 색깔로 샀는지 빌릴 때 안 물어봤어. 또 이 쪼이는 재미가 있잖아. 흰색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낌 좋아. 흰색일 것 같아요. Valkyrie prepared. Achtung! 아니네. 에이씨. 아, 얘는 번들 펜이 없나요? 이게 펜인가 설마?
이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